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죠.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좀 여쭤봐도 되냐, 실례가 아니냐.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다급하고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웬만하면 사실 전화 상담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상담은 아니어도 그냥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수원 사시는데 수원 집값이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수원 지역에 이제 어떤 동이 있는데 거기에 괜찮은 아파트인데 참 유독 안 오른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지는 좀 오래됐던 것 같고 원가 대비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고자 예전부터 이제 매물을 내놨었는데 그동안에는 찾아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요즘 이제 갑자기 문의들이 빗발치더니 이제 급기야는 계약자까지 지금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팔까 말까 고민을 막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기회가 없다. 빨리 파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을 해서 팔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인한테 가계약금을 받아서 가계약을 치렀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뭐 뉴스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갑자기 지금 자기가 너무 싸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계약을 깨도 될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저기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계약을 해지하면 이런 경우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한테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호실, 몇 동 몇 호,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 거의 날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건 그냥 계약이다라는 상황이죠.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전체 매매 금액, 전세면 전세 금액,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 언제 나가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을 때는 이게 가계약이어도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구체화되지 않고 약간 두리뭉실한 거 있죠. 호실도 뭐 완전히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금액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게 가계약으로 인정이 돼서 그냥 돌려주고 그냥 돌려받고 이러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구체화됐을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를 가계약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식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돈의 2배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깨고 싶은 거죠. 깨지만 나는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지금 대충 들어봤을 때는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픽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깨는 순간 이분한테는 배액배상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드렸고요. 이분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집안에 분란이 좀 생겼더라고요. 남편분하고 지금 트러블이 좀 생긴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결정을 할 때 상의 없이 혼자 덜컥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편분하고 상의 없이 계약을 덜컥 지금 했다가 남편분한테 지금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죠. 저랑 통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은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라는 거를 계획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 그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덜컥 계약을 해버린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덜컥 계약하는 상황이 가족 간의 동의 없이 어떤 한 분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런 상황은 정말 수없이 많이 봐오고 상담도 해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계속 주지를 시키는 게, 뭔가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도 여지없이 이제 그런 상황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하소연을 하고 마음 아픈 거를 저한테 그냥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완전한 해소는 될 수 없죠. 그냥 슬픈 거나 뭐 아픈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들하고 나누는 순간 좀 약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 남편분하고 상의를 완전히 하고 이분은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해약하는 쪽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처음에는 이게 해약하면 배액배상 하는 게, 자기가 이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4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4천만 원은 원금이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계약자가 준 원금이잖아요. 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건 배상금의 성격이 아닌 거죠. 그냥 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그 4천만 원에 대한 배상금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먼저 주고 4천만 원 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배액 배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이 4천만 원을 물어주고라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이 아파트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후하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호가만 높아진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적 고생이 더 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배액배상을 딱 하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렸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팔려고 생각했으니까 팔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한번 먼저 손해를 봤거든요. 4천만 원이. 그럼 4천만 원의 손해를 봤으면 4천만 원을 손해볼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만약에 그냥 4억이라고 치면 4천만 원을 손해보면 4억 4천에만 팔아도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심리가 되죠. 그리고 뭐 한 4억 6천이나 이제 정말 많으면 5억 정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호가는 한 5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정도 호가하니까 5억에 팔면 오히려 남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황 정리가 되고 나잖아요. 그럼 4천만 원까지 다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냐면, 호가가 5억이잖아요. 그럼 5억 4천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게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람 심리가 변하는 게, 이미 이제 손해를 봤잖아요. 4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면 4천만 원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가 5억에 팔아서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가 5억이지만 5억 4천에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똑같아요. 마음 먹을 때는 그냥 5억에 팔면 4억에 판 거보다 내가 4천을 더 물어주고 6천만 원 정도를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 파는 것보다 5억 2천, 5억 4천에 팔면 그나마 내 손실이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손해액을 최소화시키고 벌 것은 다 벌고,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운이 좋아서 그런 가격에 딱 팔리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분위기가 급격하게 올라와서 급격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노력만 추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 팔고 다시 밑으로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덜컥 또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계약을 깨려면 가능하면 다음 매도자를 만들어 놓거나 이런 상황에서 깨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냥 의지가 확고하셔서 자기 스스로 계약을 깨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말리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어서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분은 제가 예상하건대 쉽게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생각과 이제 상황이 정리된 상황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통화를 해보든지 한번 확인차 한번 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 수원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깨면서 계획 배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강남에서 뭐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원에 저희 구독자 한 분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동산으로 좀이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아니면 손해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